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한 클래스 내에 커넥션 작업을 하고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셀렉트 작업을 모두 진행해 봤습니다. 자, 매번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은 소스 코드의 길이도 길어서 가독성도 떨어질 뿐더러 매번 코드를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제 사용성을 높이게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쉽게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커먼 라이브러리라고 기본 라이브러리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라이브러리에서 우클릭해서 추가해서 새 폴더를 만들어 볼게요. 폴더 이름은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게요. 자, 이 기본 클래스는 지우고요. 자,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건데요. MySQL DB라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블릭 클래스로 바꿔주고요. 자, 생성자도 하나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커넥션 스트링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누게 패키지에서 MySQL 데이터를 먼저 설치를 해줄게요. 자, 다시 돌아와서 생성자에서 커넥션 연결 작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private void connection이라고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ySQL connection 변수가 하나 필요하겠죠? private MySQL connection 이름은 con으로 할게요. 자, 이 커넥션 스트링은 필드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하단에 커넥션을 호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커넥션에서는 con MySQL 커넥션 객체를 만들어 줄 거고요. 커넥션 스트링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ry 캐치문으로 에러 처리 구문을 만들어 주고요. 커넥션.open 작업을 해주고 만약에 오류가 난다면은 로그를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현재 이 강의에서는 console.write9 그냥 에러 메시지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읽고 쓰는 작업을 해줘야겠죠. 데이터 리더를 가져올 수 있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public I data reader 인터페이스를 반환을 하도록 하고 get reader로 함수 이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링 쿼리가 필요할 거고요. SQL 파라미터 SQL 파라미터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예요. 파라미터 그래서 형식을 하나 추가를 하고요. 자, SQL 파라미터에는 생성자를 만들어서 파라미터 name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오브젝트로 value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들을 모두 필드로 할당하고 prop 스트링 파라미터 name 그리고 기존 파라미터 네임을 받아주도록 할게요. value 오브젝트 그리고 value. 자, 이렇게 SQL 파라미터는 기본 틀을 완성을 했습니다. 일단 커맨드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MySQL 커맨드 그리고 MySQL 커맨드 매개 변수로는 쿼리를 집어넣어 줄 거고요. 그리고 커넥션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미터를 배열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parameters 이렇게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which SQL 파라미터 파람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요. 커맨드에 parameters에 add with value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with value 그리고 parameter name 그리고 value를 이렇게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리더를 반환시켜 줘야겠죠. return execute 리더를 이렇게 반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미터스가 없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요. 여기서 함수를 오버로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라미터스를 제외를 시키고요. 그리고 return 값으로 get data reader 그리고 query null을 집어넣도록 할게요. 그리고 null 허용 상태로 바꿔주고요. 여기에서 if
parameters가 널이 아니라면은 for each문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getReader 부분이 완성이 됐고요. execute 부분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public 반응값은 long으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execute string query 반응값 long은 나중에 auto increment 값을 반환시켜 주겠습니다. SQL 파라미터의 배열로 parameters using MySQL command. 자, 커맨드를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위랑 똑같이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커맨드를 execute non-query를 실행을 해주고요. return cmd.last inserted id를 반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직문은 간단하게 변경을 다시 해주고요. 자, 그리고 이 두 부분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함수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private void add parameters 라고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변수로는 커맨드를 넘겨주도록 할게요. MySQL 커맨드 그리고 parameters까지 이렇게 넘겨주도록 하고, 자, 추가하는 작업을 이대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add parameters 커맨드 parameters. 자, 이렇게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private 함수는 위쪽으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에다가 두면 되겠네요. 자, execute도 완성이 됐고요. 데이터 테이블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public 데이터 테이블 get 데이터 테이블로 만들어주고 string query 마찬가지로 파라미터도 똑같겠죠? 자, using command 그리고 using MySQL data adapter. 그래서 DA는 new MySQL adapter. 자, 데이터 테이블도 새로 객체를 생성해 주고요. 데이터 어댑터에서 field DT를 추가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return 데이터 테이블. 자, add 파라미터 부분이 빠졌네요. 자, 이렇게 밑에 add 파라미터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get 데이터 테이블 오버로드도 하나 추가해 줄게요. return get 데이터 테이블. 자, 이렇게 해주면은 마찬가지로 get 데이터 테이블도 완성이 됐고요. 자, execute 부분도 똑같이 오버로드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return execute. 자, execute까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커넥션을 사용을 다 했으면은 반드시 끊어줘야 되는데요. I disposable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삭제를 하도록 할게요. dispose를 호출을 시킬 때 커넥션이 있다면은 close를 진행을 해주고요. 그리고 커넥션의 메모리를 dispose 해주고요. 그리고 con 객체 자체를 null로 초기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MySQL DB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제 다시 WPF로 돌아가서 종속성에다가 추가를 해 볼게요. 자, 커먼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해주고요. 이제 메인 뷰를 한번 봐볼게요. 커넥션 스트링 부분부터 볼게요. 자, 이렇게 아이디와 패스워드, 서버, 포트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노출시키는 것은 보안상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이지 않는 내부 소스 코드로 이동을 시킬 건데요. 자, 프로젝트에서 우클릭해서 속성으로 들어가서 설정 부분에 추가를 해줄 거예요. 자, 까불톡 db 컨스트링으로 커넥션 스트링을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요. 자, 커넥션 부분은 이 화면 내에서 실행하지 않을 거고요. 별도로 레퍼지터리를 하나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repositories 하나 추가를 하고요. 자, account
레포지토리를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public class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요. 자, 레포지토리 먼저 사용하기 전에 베이스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레포지토리 베이스 public abstract 클래스 추상 클래스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public mysql db를 추가를 해주고요. get 까불톡 db로 하나 함수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리턴을 해줄 건데요. new mysql db 커넥션 스트링은 properties settings의 디폴트에 아까 전에 만들어 놨던 까불톡 db 커넥션 스트링을 이렇게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카운트 레포지토리에는 이것을 상속받도록 하고요. 레포지토리 베이스. 자, 이제 커넥션 부분은 아까 전에 이 레포지토리에서 get 까불톡 db를 호출하면은 커넥션은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커넥션 부분은 이렇게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insert 부분도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카운트에 있는 필드들을 먼저 확인을 해서 모델을 먼저 추가를 해줄게요. 추가 models 여기에 어카운트라고 하나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어카운트. 자,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어카운트 모델을 추가를 할 건데요. 프럭 스트링 이메일 디폴트 느낌표 이렇게 기본값으로 세팅을 해주고요. 그리고 패스워드, 닉네임, 셀폰 그리고 오토 인크리먼트 아이디도 필요하겠죠. 아이디 아이디는 인트고요. 이메일은 스트링, 나머지는 다 스트링이네요. 패스워드, 닉네임, 자, 셀폰 이렇게 속성들을 추가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 어카운트 레포지토리로 다시 돌아와서요. 여기에 인터페이스를 같이 추가해 줄 거예요. I 어카운트 레포지토리로 인터페이스로 하나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포지토리 인터페이스에 long insert 어카운트 모델을 추가를 해주고요. 어카운트 레포지토리로 들어가서 insert 부분을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자, 쿼리문을 그대로 복사해서 이쪽으로 넣어 주고요. 그리고 using var db는 get 까불톡 db를 호출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MySQL db가 이쪽으로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 db에서 이제 insert 작업을 같이 해줄 수 있겠죠. db.execute를 호출을 해서 쿼리 부분을 추가를 해주고요. 그리고 new SQL 파라미터. 자, 이 부분도 네임스페이스로 추가해 주고요. 자, SQL 파라미터를 이제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new SQL 파라미터 골뱅이 이메일 그리고 어카운트에 이메일을 추가해 줄 거고요. 자, 나머지도 똑같이 다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에 패스워드 그리고 닉네임 그리고 셀폰. 자, 패스워드 닉네임 셀폰. 자, 이렇게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반환값이 long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리턴을 해주면 되겠죠. 인설트 부분을 레포지토리에 추가를 했고요. 그러면 생성자 부분에서 레포지토리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private i account 레포지토리를 하나 추가를 해주고요. account 레포지토리 그리고 처음에 생성을 어카운트 레포지토리를 하나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카운트 레포지토리를 이용해서 인설트 구문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private는 위로 옮겨주고요. 자, 어카운트 레포지토리로 자, 인설트 구문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전에 모델을 하나 만들었었죠. 어카운트 모델을 하나 만들었으니까
어카운트를 여기에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new. 이 메일은 테스트 123 골뱅이 네이버.com으로 할게요. 그리고 패스워드는 ABCDEFG로 할게요. 그리고 닉네임은 까불이, 셀폰은 010-9999-1234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카운트를 인서트 안에다가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자, 하단에 있는 소스 코드는 모두 삭제를 하고, 자, 인서트 부분만 봤을 때 어카운트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고 인서트를 호출하면은 비즈니스 로직은 모델단에 있는 레퍼지터리스 안에서 추가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인서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서트 버튼을 눌렀을 때 한번 생성이 되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죠. 3번 지워진 거는 비워져 있고 4번부터 이렇게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인서트 된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이 레퍼지터리 안에서 이 get 까불톡 db를 호출했을 때 MySQL db 커넥션 작업을 해줬고요. 그리고 유직문을 빠져나가면은 커넥션이 자동으로 클로즈가 됐겠죠. 자, 이렇게 인서트 부분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대로 업데이트 문도 바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함수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업데이트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그리고 자, 쿼리 부분 끌어서 복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파라미터가 id가 하나 더 있죠. 여기에서 account.id로 이렇게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id. 부분적으로 업데이트를 한다고 하면은 매개 변수를 각각 더 추가를 그냥 직접 해주는 게 함수가 필요로 하는 것이 직관적으로 보이게 되지만 지금은 강의 영상이기 때문에 그냥 객체 자체를 넘길게요. 보이드로 바꿔주고요. 리턴은 따로 없겠죠. 어카운트 모델과 레퍼지터리를 똑같이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어카운트 모델 쪽에는 id를 하나 더 추가를 해 줄게요. 1번으로 추가를 하고 abcd 이메일이라고 할게요. 그냥 패스워드는 102030. 어르신 셀폰은 010-3333-5555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레퍼지터리 부분은 업데이트로 업데이트. 자, 업데이트 인터페이스를 추가를 했어야죠. 여기 업데이트. 자, 이렇게 하면은 업데이트가 추가가 되었고요. 다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업데이트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한번 봐볼게요. 자, 이렇게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업데이트 된 걸 볼 수 있네요. 자, 업데이트 문도 이렇게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델리트 문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델리트. 그리고 델리트는 id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int id로 변경을 해줄게요. 그리고 파라미터는 id만 있으면 되겠죠. id. 그리고 이 부분들은 다 지워주고요. 자, 쿼리문도 복사해서 붙여넣도록 할게요. 인터페이스 마찬가지로 추가해주고요. 자, 어카운트 레퍼지터리 딜리트 그리고 id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4번을 한번 삭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4번을 추가했고요. 다시 실행을 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델리트 눌렀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봐보면은 4번이 이렇게 삭제된 걸 볼 수 있겠네요. 자, 셀렉트 부분도 데이터 테이블 대신 데이터 리더 부분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리스트로 반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어카운트 get all로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네릭 추가하고요. 자, 그 다음에 쿼리를 먼저 끌고 오겠습니다. 쿼리 부분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유징 부분 한번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SQL 파람은 여기서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execute 부분도 get leader로 바꾸고 using
i 데이터 리더는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 while 데이터 리더 점 리드 데이터가 있는 동안은 계속 읽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반환해줄 리스트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리스트 어카운트 객체를 생성을 해서 리스트에 자 어카운트는 new 어카운트 여기에 값을 할당을 해줄게요. id는 int dr에 id 자 나머지도 한번 추가를 해줄게요. 여기서 스트링 이메일 패스워드 닉네임 셀폰 자 마찬가지로 이메일 패스워드 닉네임 셀폰 자 이렇게 추가를 해준 다음에 리스트에다가 그대로 add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를 리턴을 해주겠습니다. 자 유직문도 간소화를 좀 할게요. 인터페이스도 마찬가지로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어카운트 레퍼지토리에 get all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도록 하고 var accounts라고 할게요. 그리고 accounts를 fo이치문을 사용해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fo이치 account 메시지 박스 전에 쇼했던 거 그대로 끌고 와서 자, 이 부분들은 좀 닫을게요. 자, account.email account.password 닉네임 셀폰 자, 셀폰 이 부분 밑에 부분들 다 지우고요. 셀렉트 부분도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셀렉트 자, 이메일이 읽어지고요. 그 다음 것도 정상적으로 잘 읽어졌네요. 따로 객체화 시키고 모델과 그 레퍼지터리로 비즈니스 로직을 나누게 되면은 이렇게 소스 코드가 훨씬 전보다 간결해지고 보기가 좋겠죠. 나중에 이 코드를 재사용하기에도 훨씬 수월할 겁니다. 그리고 레퍼지터리 부분은 외부에서 주입해 오는 걸로 변경을 좀 할게요. 나중에 의존성 주입할 때 이런 식으로 받아오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데이터 그리드에 한번 바인딩까지만 하고 맞춰보도록 할게요. 여기 아이템 소스를 사용해서 바인딩 어카운트라고 바인딩을 해볼게요. 자, 메인 뷰 모델로 들어가서 자, 프로퍼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prop 리스트 어카운트 그리고 필드 변수도 하나 만들어주고요. 자, getter 부분은 그대로 추가해주고요. 어카운트를 반환해주고 setter 부분은 if 어카운트가 달라지면은 어카운트는 value 그리고 on property change들을 호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카운트는 위쪽에서 get all 부분에서 받아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폼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필드 변수는 상단으로 빼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셀렉트 눌러서 이렇게 바인딩도 전성적으로 잘 되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MySQL DB 클래스를 만들어서 각자 하고자 하는 역할들을 함수로 미리 만들어 두면은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올 때 생산성이 향상되겠죠? 여기까지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